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3년 뒤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주식을 사고 똑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문제는 ISA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죠. 다들 좋다고 하는데 정작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혜택은커녕 돈이 꽁꽁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죠.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 상황에 맞는 절세 계좌 공략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ISA랑 연금저축은 태어난 이유 자체가 다르거든요. ISA는 쉽게 말해서 목돈 만드는 통장이에요. 3년에서 5년 정도 돈을 모아서 결혼자금 마련하거나 내 집 마련 계약금 준비하거나 갚아야 할 대출 한 방에 정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쓸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ISA를 만능 주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용도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면 뭐든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이랑 IRP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꺼내 쓸 돈이 아니에요. 이름에 연금이 붙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매달 생활비처럼 타 먹을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한꺼번에 찾는 게 아니라 55세 넘어서 조금씩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된 거예요. 32살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대리가 5년 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넣어야 할 곳은 ISA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5세까지 거의 25년을 기다려야 해요.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중간에 빼면 세금 폭탄 맞고요. 반대로 58세 박 과장님이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한다면 연금저축이 정답이죠.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 쓸 돈이냐에 따라 계좌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중기자금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 이 구분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혜택도 독이 됩니다. 그럼 이 계좌들 누가 만들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도 가능해요.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프리랜서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IS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하나 만들고 증권사에서 또 만들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드느냐가 승부를 가르는데 답은 무조건 증권사예요. 은행 ISA는 예금이나 펀드 정도만 되는데 증권사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이랑 ETF까지 직접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투자 선택지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지는 거죠. 한번 잘못 만들면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증권사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 더 꼭 챙길 게 있어요. 직전 연도 연봉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면 서민형 ISA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이 뭐가 좋으냐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인 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똑같은 계좌인데 세금 안 내는 구간이 2배로 뛴다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 대부분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되면 무조건 서민형으로 신청하세요. 연금저축은 더 간단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고 80세 어르신도 가입이 돼요.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분들은 ISA 개설이 3년간 막히는데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각 계좌에 돈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IS의 숨은 강점이 나옵니다. 바로 한도 2월 기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2천만 원을 다 못 채워도 그 남은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다면 내년에는 올해 못 채운 1,500만 원에 내년 한도 2천만 원까지 해서 총 3,5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도 일단 계좌만 만들어두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3년 뒤에 보너스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왕창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투자 안 하더라도 ISA는 미리 열어두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구조가 좀 달라요. 이 둘은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한도는 따로 있어요. 연금저축만 쓰면 연 600만 원까지,
IRP까지 같이 쓰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ISA에 월 167만 원,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 이렇게 하면 새 계좌의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건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아껴주느냐. 이게 두 계좌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ISA는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예요. 주식이나 ETF로 돈을 벌면 원래 이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ISA 안에서는 200만 원까지 아예 세금이 없어요.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는 수익도 15.4%가 아니라 9.9%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ISA에는 손익통산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 전체의 세금을 매깁니다. 손해본 건 고려 안 해줘요. 근데 ISA는 달라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순이익 200만 원에만 세금을 물려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금저축은 작동 방식이 정반대예요. 이쪽은 돈을 넣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3.2%에서 16.5%를 환급받아요. 연봉에 따라 다른데 5,500만 원 이하면 16.5%고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게다가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은 찾을 때까지 세금을 안 내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ISA는 출구에서, 연금저축은 입구에서 세금을 아껴주는 겁니다. 세금 혜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계좌로 뭘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ISA가 압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증권사 중개형 ISA를 만들었다면 국내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면 삼성전자를, 현대차가 마음에 들면 현대차를 그냥 사면 됩니다. ETF도 되고 펀드도 되고 리츠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도 가능해요. 심지어 ELS 같은 파생 결합증권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진짜 만능 주머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제약이 꽤 있어요. 펀드랑 ETF는 투자할 수 있는데 개별 주식 매수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 연금저축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노후자금 보호라는 명목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도 막혀 있습니다. 곧버스 사서 한 방 노리겠다. 이런 건 연금저축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 주식은 어떨까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안타깝지만 ISA든 연금저축이든 해외 주식 직접 매수는 둘 다 안 됩니다.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서 우회 투자는 가능해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 같은 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세요. 기업 분석해서 직접 종목 고르는 걸 좋아하면 ISA가 맞고 ETF로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게 편하면 연금저축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해요.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ISA는 급할 때 뺐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빼면 피를 봅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 3년 안에도 내가 넣은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요. 횟수 제한도 없고 페널티도 없습니다. 수익금은 못 빼지만 원금은 괜찮다는 거죠. 30대 이과장 사례를 볼게요. 이과장이 ISA에 3천만 원을 넣어서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총 잔액이 3,500만 원인 상황인데 갑자기 부모님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원금인 3천만 원 범위 아니니까 2천만 원을 그냥 빼면 돼요. 계좌가 해지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 폭탄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어요. 빼간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되 급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게 ISA의 강점인 거죠. 연금저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빼는 순간 대가를 치러야 해요.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금을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55세까지 안 쓸 자신이 있는 돈만 넣으세요. 이번엔 시간과 관련된 규칙을 짚어볼게요. 각 계좌가 혜택을 제대로 주려면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ISA는 최소 3년을 채워야 해요.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랑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 해지하면 그냥 일반 계좌랑 똑같아집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ISA 개설할 때 만기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100년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거든요. 만기를 짧게 잡으면 괜히 자동 해지될 수 있는데 길게 잡아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은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받아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아버리면 16.5%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진짜 길게 보고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ISA는 다른 전략을 쓸 수 있어요. 3년 채우고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돌려막기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계좌는 이렇게 시간을 다루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혜택이에요. ISA와 연금저축을 연결하면 세금 혜택이 2배로 뛰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ISA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불렸잖아요. 이걸 만기 해지하면서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요. 원래 연금저축이랑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ISA에서 넘어온 돈은 이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달성하는 치트키인 셈이죠. 45세 정부장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정부장이 ISA에 3년간 5천만 원을 납입해서 6천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이걸 만기 해지하면서 전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했어요. 그러면 6천만 원의 10%인 600만 원이 공제 대상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세율 13.2%를 적용하면 약 4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3년마다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ISA에서 중기자금을 모으고 만기 때 연금 계좌로 넘기면서 추가 공제를 받고 다시 새 ISA를 열어서 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풍차 돌리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중기자금이 자연스럽게 노후자금으로 전환되면서 세금 혜택까지 극대화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순서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ISA예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목돈이 없는 분들은 ISA부터 시작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동성이 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간에 뺐을 수 있잖아요. 비과세 혜택에 손익통상까지 되니까 투자 입문용으로도 최고입니다. 28살 신입사원 최사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최사원은 월급이 250만 원인데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내 집 마련도 막연해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5세까지 거의 30년을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ISA에 먼저 넣으면서 투자 경험도 쌓고 나중에 결혼자금이든 전세자금이든 필요할 때 유연하게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연금저축이에요. ISA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연금저축을 채우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담보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않고 대출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IRP입니다. IRP는 솔직히 운용 제약이 가장 많고 중도 인출 조건도 제일 까다로워요. 자금 여력이 넉넉해져서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고도 남을 때 그때 IRP로 추가 300만 원 공제를 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 좀 버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할게요. 연봉이 높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절세 계좌들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필수 피난처가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최고 45%까지 세금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ISA랑 연금저축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예요. 은퇴하고 나면 직장 건보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금융소득까지 다 들어가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배당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 고지서 보고 기절하는 분들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ISA랑 연금저축에서 나온 수익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안 잡혀요. 자산이 많을수록 이 계좌들 안에서 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 공제가 있지만 그 이상 수익이 나면 22% 세금을 내야 해요. 반면에 연금저축 안에서 해외 ETF로 투자하면 수익이 아무리 커도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투자 규모가 크다면 절세 계좌 활용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정리할게요. ISA는 목돈 만들기, 연금저축은 노후 생활비. 이 목적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순서는 ISA 먼저, 그 다음 연금저축, 마지막이 IRP예요. 무리하게 연금저축에 돈을 많이 넣었다가 중간에 깨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것보다 ISA로 유동성 확보하면서 3년마다 연금으로 넘기는 풍차 돌리기 전략을 쓰세요. 절세는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당장 투자할 돈이 없어도 계좌만큼은 오늘 바로 만들어 두세요. 한도가 6월 되니까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그때 왕창 넣으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웃게 돼 있어요.